신인규 변호사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제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얘기 말씀을 보면 파란색 와 저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저기 그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 대북 방송에 귀순하면 따뜻한 여러분들 그 기한도 정해놔야 돼. 기한도 여태까지 정이 돌아오면 이 품에 안기면 아 지금 그 고생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왜 품어줄 때 안기십시오. 그러니까 왜 비유를 그렇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만 아는 지금 표현인데 예, 왜 그러냐면 아니 진짜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함께 싸웠던 사람들만 권력을 차지했다고 우리끼리 나눠 가지는 건 전쟁이다. 다 같이 권력을 차지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그 극단으로 갔던 게 비상겸이고 내란이다. 예, 얘기까지 그것까지도 다 하니까 가면 따뜻하게 안아준다고 장관도 주는 거야? 이거 진짜 국민은 큰일 났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뚜껑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표정으로만 봐도 거의 나라 잃은 표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장동혁 대표께는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해운 후보자가요. 예.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에 있던 당원 아닙니까? 당협위원장이고 당협위원장. 장동혁 체제의 인증 제도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거든요. 어. 집회에도 나가고 예. 뭐 그 쓴소리도 안 하고. 근데 그 인증 제도, 그 당성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전 장동혁 대표가 그 인증 제도 이제 그만해야 되고요. 막 들이대는 소 막 돌로 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더 세게 지금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뭐 비유하자면 귀순자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다들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나한텐 전화 안 오나? 아마 이렇게 지금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다. 지금 그런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나누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사이드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해수부 장관 후보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돈다 이런 표현을 조경태, 썼는데 유승민, 홍준표 뭐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해수부 장관설 아까 얘기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뭐 총리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뭐 전 시장까지 뭐 이름이 거론된다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유승민 의원에게 뭐 총리직 제안한 것 그런 적 없다라는 입장도 나왔고요. 조경태 의원실 관련해서도 뭐 조경태 의원도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면 아까 700 며칠이요? 저는 797일 예, 만에 797일 얘기를 했는데 김상욱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허은하, 김용남 등 당적을 바꾼 인물들 그리고 야권에서 추가 이탈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본인이 부인했지만 정치라는 게 바람이잖아요. 여론이고. 근데 이게 그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물살을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류가 움직여 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혜훈 전 의원에게 이제 지명자에게 그렇게 그 바로 이제 제명을 했던 거는 마치 탈영병의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쏜 것 같은 행위였는데 문제는 그 총알이 없어요. 맞아도 아픔이 없는 총이에요. 그거는. 헛방이었습니까? 물총 아니에요? 물총? 맞아도 물총 맞으면 간지러운데? 아니 맞아도 아픔이 없어요. 어차피 탈당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양 물총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돌로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로 가면 입합에 소고기국을 묵국을 준다는데 이게 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조경태 의원이 이미 힌트를 줬어요. 예. 어제 이제 해수부 장관 입각설이 나오니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카메라가 자기를 찍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반복해요. 저는 보수 재건의 역할에 더 매진하겠습니다는 말을 똑같은 말을요 2번, 3번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도 싫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라는 게 어차피 이 당에 있으면은 평생 집권 못하고 장관을 해볼 수가 없는데 예. 또 조경태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당에 대한 그런 뭐 애착 이런 것도 많이 상대적으로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요동하고 이 심리전에서 일단 무너진다라는 게 근데 그게 비단 조경태 의원 한 명만 있겠습니까?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있잖아요. 앞으로 영원히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계 은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훨씬 더 조경태 의원보다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까 무슨 뭐 여러 가지 따뜻한 자리 얘기했는데 뭐 난방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사장도 아니야. 그냥 감사 자리만 들어가도 흔들리는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확인하자면 이제 난방공사라는 자리는 없다는 거고요. 난방공사는 있죠. 난방공사.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밖으로 노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일종의 그 장동혁 대표를 위시로 하는 이 배신감, 이게 더 클까요? 아니면 이번엔 난가?라는 일종의 부러움 같은 것들이 더 큰 걸까요? 그 감정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간다. 네. 아.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따뜻한 데로 가는 거고 나에게 안 주어지면 질투와 함께 배신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나면 그래 사람 역시 사람 알아보는구나 그럼요. 이렇게 가는 건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면 왜 초반 진짜 근데 어차피 지방선거 때는 어차피 이게 많이 이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유명한 사람들 뭐 예. 허나 뭐 이제 김용남이 그러니까 이런 알려진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동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지방선거라든지 예. 뭐 시의원 수준에서도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남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지금 대표들 지도부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가는 사람대로. 이게 대통령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인사권의 개수가 한 엄청나죠. 10,000개 정도로 예.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정도의 자리를 가지고서 이걸 용인수를 펴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괜찮은, 그러니까 좀 더 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요. 진짜 보수는 종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해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저는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정치인들의 DNA를 아주 잘 간파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주의로도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서 그 인사권을 가지고서 만약에 용인수를 펼친다면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하고 이거는 내부 단속 자체가 지금 안 돼버리는 사실 난처한 이재명 상황이 되는 대통령도 TK 출신이고 네. 그들의 정서 거죠. 너무 잘하시는 잘 알죠.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제 권오울 장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 어떤 진심을 토고 얘기했을 때 권오울 장관은 이렇게 설득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본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그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던 부분도 네. 이게 어떤 형태로든 그 자리에 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용인할 수 있고 그 인사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해운 그 장관 지명자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당성이란 단어를 북에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북한 제일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네. 북한을 따라하는 거예요? 북한을 당성. 당성. 국민의힘 당성이 뭐예요, 근데? 장동혁에 대한 충성. 그걸 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충성심. 그럼 예. 진짜 북한이잖아. 진짜 똑같이 굴어요. 아니 그러면 뭐 남북 관계나 좀 어떻게 좀 활로를 열든지 완전히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아까 당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진짜. 붉은색 깃발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정치권에 직접 개입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서 얘기를 주고 받았잖아요. 근데 국무회에서는 표현을 하기를 그 얘기도 했지만 언론이 더 많이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건 빨간색과 파란색이에요. 예. 그 빨간색, 파란색만 우리 국민이 아니다. 빨간색도 우리 국민이다. 그들도 당연히 주권자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바닥부터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저도 어제 사실 일요일날 이혜원 지명자를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놀랐는데 그리고 어제까지도 저는 이혜원 지명자 자체에 대한 판단을 아직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분명해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판을 완전히 흔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폭탄을 던졌다. 예.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한 보수 혹은 윤정부 인사라는 표 있잖아요.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운 지금 장관 지명자부터 시작해서 권오울, 손미령 그리고 오유경 식약처장입니다. 유임됐었죠. 그리고 대통령 직속에는 지금 김성식 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이것도 장관급이잖아요. 이번에 얘기를 했었고 이석연 당시 MB 때는 법제처장이었는데 국민통합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허은하 의원은 지금 청와대에 갔고요. 그리고 강준욱 뉴라이트 활동 이력이 있습니다만 또 청와대에서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과 물러났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과 아까 그 국무회에서 했다는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모여서 이렇게 당선이 되고 정부를 꾸렸는데 그렇다고 파란색만 계속 한다는 건 그 극단으로 간 걸 내란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빨간색도 섞여야 된다. 그런데 또 잡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과 철학이 있는 가운데 능력 있는 인사들은 기용하겠다. 용인수를 펼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앞서 양절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정치라는 판을 흔들어 버리는 선거를 또 지금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건 어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치적 노림수라보다는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실은 운동장을 넓게 써서 이제 예를 들면 왜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왼쪽에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파란색 성의 지지층이 있다면 이 빨간색 지지층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전진하는 거죠. 전진해서 이제 이쪽까지도 같이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그리고 당신들은 그 보수적인 생각과 그걸 갖고 있어라 괜찮다. 그렇게 하도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아우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윤어게인까지 아우르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완전 윤어게인 당이 되는 거죠. 근데 점점 더 그걸 오른쪽으로 선우가 내려가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판을 마련해 준 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현재 지도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일찌감치 이 부분을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민의힘을 새롭게 꾸리거나 했으면 그러면 당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 운동장이 이렇게까지 비지는 않는데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건 원래 보수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윤어게인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보수가 비어 그 있죠. 땅이 이 지금 신인규 변호사 책처럼 보수의 종말을 그들이 마련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닌 극으로 가버렸으니까 나머지 빈 땅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여기 거주하던 거주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혜원 지명제로 가면 전에 썼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송민영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료 출신이고요. 예. 다른 부분은 뭐 허은하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앞에 원래 이렇게. 통합이 붙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취지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에 그쳐요. 음. 그런데 이혜원 지명제는 실무를 그것도 그렇죠. 곡간지기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생긴 예. 초대장관이에요. 예. 상징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명분만 내세우는 통합이 아니란 거를 탁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좀 본인들을 돌아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럼 중도 보수가 왜 비었습니까? 거기 원래 누가 점령하던 영토인데 왜 비어버렸습니까? 결국 유승민 대표 정치인으로서 구실을 잘 못한 거고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뭐 토크 콘서트 하지만은 지지가 팬클럽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 뭐 개혁신당 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낙연 대표 손잡더니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뭐 젓가락 발언 이후에 개혁신당도 뭐 이렇게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도 보수라는 공간이 열렸는데 그럼 대통령께서는 통합 인사를 통해서 나름 용기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풋살을 할 때는 막 사람들 6명 모여가지고 조밀조밀하게 하지만 풋볼을 해버리면은 11명씩 운동장을 넓게 쓰니까 지금 예. 대통령께서는 풋볼 하겠다, 축구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저는 뭐 비빔밥이냐 잡탕밥이냐라는 기준점을 잡을 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손잡고 섞이는 거는 저는 야합으로 봅니다. 근데 권력을 잡고 나서 일정 방향의 기준과 가치를 가면서 일부 인사들을 통합하는 것은 저는 비빔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런 통합 행보는 우리가 전에 잘 보지 못해서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은 전 마땅히 해야 될 대통령의 역할이면서 하여튼 이번에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는 저는 정말 놀라운 수 아니냐. 근데 이 기저에는 전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중계도 할 수 있고 이런 통합 인사도 할 수 있는 그 실력에서 나온 자신감 아니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시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진하다던가 그러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정도의 자신감. 못하면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마도 저변에 있지 임명도 않을까. 안 되는 임명도 안 되는데 자르는 거. 못하면 예. 잘하면 더 저분이 이제 종말 전문가세요. 저도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절대 책 홍보 아닙니다. 이거. 기획예산처는 어차피 국무총리 산하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겠죠.